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터널 헌터 최태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급히 어디를 좀 다녀오느라고 이렇게 양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상태로 말씀을 하는 게 또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서 복장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 27회로서 탐지 관련 조직에서 해야 할 일과 그들의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말씀은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많은 그 군 후배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미움받을 용기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땅굴 탐지와 관련되는 조직은 어디가 있나요? 먼저 육군본부, 육군이 있겠고요. 육군 안에서 제가 있을 때는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갱도탐지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보작전참모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작참모부 땅굴탐지과 뭐 이렇게 바뀌었고요. 현재는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 내에 탐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 관련 조직이라 하면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작참모부, 지작사령부, 그 다음에 각 사단, 각 군단장, 전방군단장, 전방사단장, 그 다음에 땅굴 탐지 소대, 물론 뭐 그 중간 제대 지휘관들도 해야 되고, 또 한 조직이 정보본부 예하,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대정보 분석과의 땅굴 탐지와 관련된 그 담당관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관련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태로 지금 현재 군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정보 업무 교범에 정보학교에 가면 그 정보 업무라는 걸 가르치는데요. 그 정보 업무 교범에 그 땅굴 찾는 그 과목이 또 있습니다. 그 과목에 보니까 이제 그 땅굴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 교범에 써 있는 이야기예요. 사소한 징후라도 중요시해야 된다. 사소한 징후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미한 각종 징후를 수집하고 종합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중대장 때의 땅굴 탐지과 그리고 현재의 땅굴 탐지과 이제 이렇게 좁혀서 탐지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탐지과에는 웬일인지 땅아증 행위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땅아증.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땅굴 아님 증명 행위예요. 뭘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래서 아니다. 저래서 아니다. 계속 아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땅굴 징후냐고. 뭐가 소리가 들려도 뭐 아니라 하고 뭐 칡뿌리가 나와도 아니라 하고 휘발유가 나와도 아니라 하고 폭음이 들려도 아니라 하고 뭐 전부 아니다야.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한데 땅굴 탐지과가 만들어진 이래 3땅굴 특히 3땅굴 이후에 지금까지 수집한 북괴군의 폭음소리, 북괴군의 뭐 기계음 소리, 북괴군의 징후가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속 시원히 국민 앞에 공개를 해달라는 걸 내가 말하고 싶어요. 모조리 아니라고 증명했으니까 뭐 징후가 있는 게 제로야. 제로는 뭘 찾아? 징후가 제로인데 못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사땅굴의 실제 발견자이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거는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세계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저하고 끝장 토론해야 됩니다. 예. 찾고 나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찾고 나서.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탐지 조직에서는 말이죠. 어떤 일을 해야, 탐지 관련 조직, 어떤 일을 신속히 해야 되냐. 첫째, 정신자세와 근무 태도를 일신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둘째, 전방사단의 탐지 활동을 고무시켜야 되는데, 아니다, 아니다 해버리면은 전방사단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에이씨, 이거 뭐 보고 해봤자 또 아니다라고 할 건데, 뭐. 야, 보고하지 마. 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거기서 뭐 김이 좀 나왔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방사단에 시추공 도면이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024, 23 이렇게 활동하면서 보면은 그 도면을 탐지과만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탐지과만. 탐지과에서 무슨 신주 검단지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뭐 살짝 보여주고 또 싹 걷어가요. 그리고 도면, 상세 도면 제가 내놓으라니까 뭐 이따 소리도 안 해요. 이따 소리도 안 해가지고 제가 오죽했으면 측량 깃발하고 이런 걸 다 사가지고 갔어요. 꽂으려고. 그 자리에다가. 제가 옛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옛날 기록에 근거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로다가 해서 제가 줄자. 그 다음에 나침판. 방위각을 재야 되니까. 나침판. 그 다음에 그 측량 깃발. 예, 측량 깃발 제가 60개 샀습니다. 예, 60개 사가지고 가서 꽂으려고. 가니까 차에 가더니 승용차에 가지고 주섬주섬 꺼내오더라고요. 예, 꺼내오니까 이게 도면이 있어. 지만 보고 살짝 또 가지고 가. 나 이거 정말 황당한 도대체가. 사단의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 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네가 자체로 그린 도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도면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단에서 시추공 수위 도면을 그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한 20여 년 전서부터 수위 도면 그려라, 수위 도면 그려라 했더니 매일 뭐 매주라나 뭐 어쨌거나 수위를 보고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위 자동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수위를 정확하게 뭐 측정한다고. 근데 뭐 제가 그려놓은 도면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뭘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다섯째, 탐지과에 보면 자문위원이 한 30여 명 됩니다. 30여 명.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가 또 잘렸다가 뒤늦게 선정됐다가 또 느닷없이 잘렸다가 지금 지작사에서 저를 선정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오라 소리를 안 한 걸 보니까 이제 얘들이 또 자른 것 같아. 잘랐는데 저한테 무서워서 이제 통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통보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뻔히 알죠. 그러나 제가 매번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서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문서 보내는 날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꽂을 때 부러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탐지 자문위원 선정이 제가 봐서는 매우 미흡하다. 그 다음에 활용을 거의 제대로 못했다. 왜냐? 매번 1년에 서너 번씩 회의를 하고 나면은 발전 방향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매번 갈 때마다 정성스럽게 썼어요. 근데 첫째, 모든 자문위원이 무슨 발전 방향을 썼는지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감찰을 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어. 그냥 탐지과에서 대충 이런 게 있어가지고 뒤에다 첨부해가지고 앞에 요약해가지고 아마 보고했을 거예요. 뻔히 아니까, 군대 스타일. 그러면 그 책임자, 주로 장군들이 되겠죠. 장군들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사인하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자문위원 선정도 제대로 못했고, 선정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했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대강철저히 한 거예요. 그냥 대강철저히. 예.
그래서 거기다가 자문위원이 제가 봐서는 땅굴 발견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자문위원 선정 안 했어. 그리고 2015년인가 14년에 선정했으니까. 저하고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땅굴을 찾으려면 공과 사를 구별해가지고 저를 자문위원 선정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문위원 선정 안 했어. 그리고 2014년에 권호성 참모총장이 저를 자문위원에 선정한 겁니다. 제 이름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들이 자문위원을 선정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저를 잘랐어. 이제 권호성 참모총장 물러나고 난 다음이겠죠.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자문위원님은 해촉되셨습니다. 왜 해촉됐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야, 이런 정말 쌍시옷, 기역, 지읒입니다. 그게 없죠. 군대 예절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고 새카만 후배들인데, 그리고 제가 사땅굴 발견자예요. 지금 사땅굴 어떻게 찾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굴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돈 들여서 책을 썼고 이제 책이 내일 모레 나옵니다. 책이요. 자문위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도구판이에요. 도구판. 예. 거기 자문위원 오신 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거기도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활용을. 그건 왜? 매니지먼트가 엉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뭐 생각이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지난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투상보 2015년에 가서 전투상보를 보니까 500쪽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 정도 두꺼운 그 전투상보에 제가 활동한 게 딱 2페이지 있는데 육군본부 땅굴 청원분석 장교가 가서 활동했다. 청원 분석했다. 끝. 장비는 뭘 가지고 갔다. 끝. 제가 사땅굴에서 제 이야기가 홍보 영화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2015년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1989년에 위치 찾았고 90년에 공개됐고 제가 제대해가지고 2002년도에 처음 방문한 거예요. 제 얘기 없더라고요. 그 왜 없을까? 제가 발견한 내용을 쓰게 되면 북괴가 역대책을 할 거니까 최태선이가 찾은 내용은 숨겼구나. 육군이 뭐 나름대로 잘했네. 이제 곧 찾겠네. 제가 방문했을 때가 11년 차에 방문한 거거든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는 12, 3년 된 거죠. 근데 그랬는데도 이상해. 그러다가 2015년도에 전투상보를 보니까 제가 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역사가 없어져 버렸구나.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진 상태로 89년에 기술적으로 89년에 발견한 게 역사가 없어지니까 그게 35년이 되니까 역사가 이제 마침내 없어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역사가 왜곡되는 게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게 한 30년 지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왜곡된 게 사실이 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책을 쓰고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전투상보는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전투상보 다시 작성하세요. 이거 제가 이제 투쟁 들어갑니다. 예. 국민운동 들어가고요. 탄원서 서명 받아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개 국가기관에다가 제가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 꼴 안 당하려면 알아서 하시고,
그 앞에 선배분들 그 망신 안 당하게 하려면 지금 있는 후배들이 전투상보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다 소환돼 가지고 개망신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이렇게 전투상보를 다시 작성했으면 정확한 땅굴 발견 교훈을 군에다가 전파해야 됩니다. 지금은 군에다 전파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책에다 쓰긴 썼지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 만들질 못한 거죠.